버즐라블러가 사망한 지 15개월 만에 드디어 후임이 들어왔어요. 바로 퍼렐 윌리엄스. 도대체 왜 루이비통은 이 퍼렐 윌리엄스를 버즐라블러 후임으로 정했을까요? 수많은 기사들이나 유튜버들을 보면 전부 다 퍼렐 윌리엄스의 창의성을 여기에 활용하려 하는구나. 루이비통은 이 퍼렐 윌리엄스를 쓰면서 독창성과 창의성을 같이 가져가려 하는구나 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그 얘기들이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오직 돈. 퍼렐 윌리엄스를 기용한 이유는 오직 돈밖에 없어요. 퍼렐을 기용시키면은 이게 화제가 되고 이 화제가 돈이 되니까 루이비통은 퍼렐 윌리엄스를 돈 벌기 위해서 CD로 고용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첫 번째, 주가예요. 혹시 버즐라블러가 들어온 다음에 LVMH의 주가 보셨어요? 2018년 3월달에 버즐라블러가 들어왔거든요. 이때 LVMH 주가는 약 242유로, 1주당 34만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의 주가를 보면 815유로, 한 주당 약 112만원이에요. 버즐라블러가 들어온 다음부터 루이비통의 모든 것이 화제였고, 또 버즐라블러의 지인들, 그러니까 카니에 웨스트 같은 사람들이 다 루이비통을 입어주고 다 도와주니까 루이비통이 자동으로 홍보가 되면서 루이비통의 매출이 2022년 200억 유로, 약 27조가 되면서 루이비통의 주가가 지금처럼 된 거거든요. 그니까 당연하게도 루이비통 입장에서는 옷을 잘 만드는 디자이너보다 버즐라블러처럼 옷을 잘 팔 수 있는, 잘 홍보할 수 있는, 화제성이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필요했고, 그게 바로 버즐라블러처럼 유명인이었던 퍼렐 윌리엄스였던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는 디올에서 넘어온 CEO 피에르토 베카리 때문이에요. 이 베카리는 디올의 매출을 2018년 29억 유로에서 2021년 61억 유로로 매출을 2배 이상 올린 CEO로 유명하거든요. 이렇게 성과가 좋으니까 LVMH 측에선 얘가 루이비통과도 이렇게 보여주겠지 하면서 루이비통으로 옮기게 된 건데, 이 베카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이미 엄청나게 성장한 루이비통인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괄목할 정도로 성장을 보여줘야 되니까 이 베카리 입장에서 엄청나게 초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카리는 루이비통을 버즐라블러가 했던 것처럼 가장 하이판 브랜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엄청 유명하거나 화제성이 될 수 있는 디자이너 영입이었던 거죠. 사실 베카리 이전 CEO가 만났던 디자이너들은 마틴 로즈의 창립자 마틴 로즈, 피어 오브 갓의 창립자 제리 로렌조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둘이 옷을 잘 만들긴 하지만 솔직히 버즐이나 퍼렐처럼 유명하진 않잖아요. 게다가 루이비통은 이미 15개월 동안 CD 없이 브랜드를 전개해왔잖아요. 그럼 베카리 입장에서는 이미 루이비통은 튼튼한 브랜드고 CD가 없어도, 디자이너가 없어도 잘 돌아갈 수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옷을 잘 만들 수 있는 디자이너보다 옷을 잘 팔 수 있는 디자이너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카리는 옷을 잘 만드는 디자이너보다 옷을 잘 팔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이슈가 되는 디자이너인 퍼렐 윌리엄스를 데려왔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퍼렐 윌리엄스가 마케팅적으로 도움될 거라 생각해서 데려왔다고 생각해요. 조금 극단적인 예시긴 한데, 공구하는 인플루언서들 봤죠? 그럼 그 공구하는 인플루언서들한테 제품을 주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회사의 구조를 보면 진짜 완벽해요. 보통의 회사라면은 제품을 만들고 유통하고 홍보해서 판매하고 이 과정이 있잖아요. 하지만 공구하는 회사는 만들고 유통하는 과정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광고하고 홍보하는 건 전부 다 인플루언서가 해주거든요. 인플루언서는 이걸 많이 팔면 팔수록 자기한테 이득이 되고, 솔직히 얼마 안 팔리면 약간 창피하니까 최대한 많이 홍보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구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는 사실상 제품 만들어서 주기만 하면은 인플루언서가 정말로 내 회사 사람인 것처럼, 얘가 대표인 것처럼 엄청 많이 홍보해주니까 광고나 홍보비가 안 들고, 그래서 이 구조가 진짜 완벽한 구조거든요. 근데 이 구조를 루이비통과 퍼렐 윌리엄스에 대입할 수 있어요. 퍼렐 윌리엄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리차드 밀, 샤넬, 티파니, 베이프, 아디다스, 리복, 빌리언웨어 보이즈 클럽, 휴먼 레이스 등 다양한 브랜드랑 협업하거나 운영을 했고 20년 넘게 최정상급 가수를 하고 있는 정말로 말 그대로 인플루언서잖아요. 그럼 이 퍼렐도 공구하는 인플루언서처럼 이게 잘 안 팔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퍼렐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SNS나 여러가지 지인들한테 루이비통을 홍보할 거고, 그게 바로 루이비통이 바라는 마케팅 효과라고 생각해요.
퍼렐이 루이비통의 CD가 되자마자 퍼렐은 자신의 SNS에 있는 거 모두 다 지워버리고 오직 하나만 남겼거든요. 이렇게 되면 루이비통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한 가수인 퍼렐 윌리엄스의 팬들과 퍼렐 윌리엄스의 연예계 인맥들, 패션계 인맥들까지 한 번에 홍보하고 조금 더 편하고 수월하게 협찬하거나 광고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루이비통은 퍼렐 윌리엄스를 기용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퍼렐 윌리엄스가 음악계에선 되게 입지전적한 인물이지만 패션계에서는 사실 그냥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는데 굳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퍼렐 윌리엄스가 한물 같다고 생각해요. 물론 퍼렐 윌리엄스가 아직까지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인 건 맞지만 퍼렐이 패션적으로 유행시켰던 것들은 베이프부터 마운틴 햇까지 전부 다 까마득한 과거들이고 퍼렐의 노래가 빌보드를 휩쓰던 것도 사실 좀 오래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한물 간 사람을 가장 핫한 브랜드인 루이비통의 CD를 시키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퍼렐은 패션적 역량이 좀 부족해요. 리고가 휴먼 메이드를 만들어서 팔 때 퍼렐의 휴먼 레이스는 재고가 남아 돌았고 유명하지 않던 버질 아블로가 파이렉스부터 오프화이트까지 최고의 브랜드로 성장시킨 것에 반해서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퍼렐 윌리엄스는 휴먼 레이스를 최고의 브랜드로 만들지 못했거든요. 거기다가 버질 아블로는 그래도 팬디에서 인턴을 하면서 패션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하지만 퍼렐은 패션에 대해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퍼렐 윌리엄스가 루이비통을 잘 이끌 수 있을까가 조금 걱정되기는 해요.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가 퍼렐의 해피거든요. 그래서 이 루이비통의 CD가 됐다고 한 기사를 보자마자 좀 솔직히 너무 기분 좋았어요. 설레기도 하고. 근데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퍼렐이 움직일 루이비통이 어떻게 움직일지 조금 되게 기대되기도 하면서 불안하기도 해요. 퍼렐의 쇼는 내년 6월부터 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때부터 조금 기대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고마워요.